지독한 어둠이 깔린 새벽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냉기 어린 복도 형광등이 깜빡인다. 여기 맞지?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그 뒤에 서 있는 김선재의 눈빛이 섬광처럼 차가웠다. 그를 여기서 영원히 있게 만들어. 세상도 가족도 그 딸도. 민두식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의자에 묶여버린 손목이 덜덜 떨렸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김선재, 너 지금 미쳤나? 미친 건 회장님이죠. 뭐라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나를 감금하겠다고. 이제 회장님은 세상에서 잊혀질 겁니다. 제가 만든 새로운 민강이 대신 세워질 테니까. 두식은 버둥거렸다. 이 배신자 같은 놈, 넌 내 옆에서 내 손을 잡던 놈이었어. 그 손을 쥔 순간부터 전 이미 지옥이었어요. 선재,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죠.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와 물에 타는 하얀 가루를 저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편히 가시게 될 테니까요. 이 미친놈들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희부터 가만두지 않아. 그럴 일 없죠. 나가실 수 없으니까. 수면제가 든 물컵이 강제로 그의 입에 밀려들었다. 두식의 몸이 저항하다가 이내 떨렸다. 눈이 반쯤 풀리고 의자 위에서 고개가 축 처졌다. 선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는 돌아섰다. 민강의 왕자는 제 손으로 새로 세워질 겁니다. 한편 본가. 빈 식탁 위에서 경채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있었다. 언니,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아요? 서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묻고 싶네요. 경채씨, 정말 몰라요? 왜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세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요? 쫓겨나기 싫으면 알아서 하라, 그 말이죠? 그 말 당신 입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서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민두식 회장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만이 그의 행방을 알 수 있죠. 경채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서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다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럼 제 눈으로 직접 찾을게요. 그 시각 창밖에 번개가 쳤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경채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목을 죄었다. 거칠고 익숙한 손, 분노에 찬 눈빛. 경채야, 너까지 너마저 나를 묻었냐? 아버지 아니야, 전 아니에요. 민두식을 삼킨 게 누구야? 그건 선재예요. 아버지, 제발. 늦었어, 이미 피로 덮였어. 그 순간 두식의 손이 그녀의 목을 더욱 세게 조였다. 숨이 막히며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아! 눈을 뜬 경채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 거울 속 희미하게 서 있는 남자의 그림자.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경채야. 그 무렵 서리는 태경과 함께 병원 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회장님의 의료 기록이 어제부로 삭제됐어요. 누가요? 민강 법무팀 소속 아이디로요. 그럼 김선재. 태경이 이를 악물었다. 그 자식 결국 선 넘었군요. 그는 항상 선을 넘었어요. 다만 이제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럼 우리도 끝까지 가야죠. 태경씨, 준비하세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로 피를 보게 될 겁니다. 이윽고 어둠 속의 정신병원. 의자에 묶인 민두식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선재, 내 놈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는 힘겹게 속삭였다. 태양은 쉽게 삼켜지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병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 시각 김선재는 민강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두식 회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요양 중입니다. 그동안 회사는 저 김선재가 법적 대리로서 임시 경영을 맡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민강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엔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피와 거짓, 그리고 죄의 무게였다. 낡은 병원의 창문 밖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이 터질 때마다 금속문이 덜컹거렸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와 썩은 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민두식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다. 여긴 어디야? 목소리는 쉰바람처럼 갈라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일어나시죠.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야, 편히 계시려면 협조하셔야죠. 이놈들이 감히 나를.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남자가 무표정하게 손짓했다. 순식간에 두 명의 사내가 들이닥쳐 민두식의 어깨를 눌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김선재 불러. 그분은 오늘부터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 민두식 회장님은 요양 중이시죠.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두식의 눈이 번뜩였다. 그놈이 날 없애고 내 자리를.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약기운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눈앞의 형광등이 일렁이며 천천히 사라졌다. 그 시각 서울 민강본사. 태경이 서류를 내던지며 분노했다. 민두식의 사인권이 전부 위임됐어요. 법적으로 이미 김선재가 민강의 임시 대표입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죽었다면 사인권 위임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납치입니다. 정확히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사람 김선재 결국 제일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이젠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요. 서리는 눈을 좁혔다. 그럼 우리도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민두식 회장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면 김선재는 바로 끝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찾으면 돼요. 민강의 뿌리를 뒤집어서라도. 밤 경채의 방.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손을 움켜쥐었다. 선재 씨 정말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선재의 말이 떠올랐다. 이건 회장님을 위한 일이에요. 잠시 조용히 계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경채는 눈을 크게 떴다. 잠시. 조용히.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건 감금이잖아. 숨이 막혀오자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서 민두식의 얼굴이 보였다. 경채야, 넌 나를 팔았어. 아니야, 아버지. 난 몰랐어요. 민두식을 묻은 건 내 양심이지. 그만. 제발 그만. 거울이 쩍 갈라지고 그 속에서 손이 뻗어나왔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아! 눈을 떴을 때 침대 위였다.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창문 틈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경채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김선재, 당신 지금 어디야? 왜요, 경채씨?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말했잖아요. 요양 중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경채씨. 선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당신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생각 따윈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새벽. 서리와 태경은 민두식의 비밀 사무실에서 문서를 찾고 있었다. 여기 의료비 지출 내역. 정신병원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복원해봐요. 태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숫자와 코드가 흘러가고 화면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떴다. 화성 읍명병원. 읍명병원? 폐쇄된 지 10년 된 곳이에요.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거기에요. 확실해요? 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죠. 차가 어둠 속 도로를 뚫고 달렸다. 빗물이 차창을 때리고 라디오에선 뉴스가 흘렀다. 민강유통, 김선재 대표 체제 공식 승인 경영권 이양 완료. 서리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이 진짜 민두식을 삼켜버렸네요. 태경이 대답했다. 그럼 우린 그 태양을 되찾으러 가는 거죠. 병원 앞에 도착한 두 사람. 낡은 간판, 부서진 유리창. 서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번개에 비쳤다. 그렇다면 김선재의 거짓은 오늘로 끝이에요.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문을 밀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깊은 어둠 속으로 그들이 사라졌다. 같은 시간 김선재의 사무실. 그는 양복을 매만지며 거울을 봤다. 민두식 없는 세상. 이제 진짜 나의 시대다. 그러나 거울 속 자신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민두식이 정말 죽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죽었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수신자 민두식. 선재의 손에서 폰이 떨어졌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이 떠 있었다. 너 아직 끝이 아니야. 폐허가 된 정신병원. 바람이 찢어진 창문 사이로 휘몰아쳤다. 서리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태경씨. 여긴 오래전에 폐쇄된 곳이에요. 이 안에 누가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들의 발자국이 오래된 복도를 밟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끊어진 전선, 그리고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수액 냄새. 들었어요? 태경이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죠? 누군가 숨쉬는 소리. 그 순간 스피커에서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소름 돋는 찬송가가 비명처럼 병원 전체를 울렸다. 서리가 손전등을 돌렸다.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문 하나가 삐걱이며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병상과 철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의자에 묶인 한 남자. 회장님?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경이 재빨리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맥박 있어요. 민두식의 입가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회장님 들리세요? 그의 입술이 간신히 떨렸다. 서리? 그녀는 눈가를 젖히며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제 안전해요. 선재 그놈이. 알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아직 끝이 아니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문이 쾅 닫히며 자물쇠가 걸렸다. 태경이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열어.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찾아오셨네요, 두 분. 김선재의 목소리였다.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서리가 외쳤다. 김선재,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병약하셨어요. 단지 세상보다 조금 먼저 쉰다는 것뿐이죠. 그 입 닥쳐. 태경씨, 아직도 정의 타령이에요? 정의가 밥 먹여주나요? 그럼 당신은 거짓으로 배 채운 괴물이 되겠네요. 괴물이라 인정하죠. 하지만 괴물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난 증명할 겁니다. 철문 너머로 발소리가 멀어졌다. 김선재, 돌아와. 이제 돌아올 길은 없어요. 병실안 산소기계가 끊어지며 경고음이 울렸다. 삑삑삑. 태경이 서둘러 기계를 살폈다. 전원선이 잘렸어요. 서리가 수건을 찢어 상처 부위를 눌렀다. 버텨요, 회장님. 아직 끝 아니에요. 민두식이 간신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서리야. 네, 회장님. 그 자식 내가 키운 괴물이다.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돈이 전부였던 내 삶이 그놈을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괜찮아요. 그 잘못 제가 끝낼게요. 너까지 다칠 수 있어. 괜찮아요. 전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밖에서는 선재가 차에 올라탔다. 비 내리는 도로를 향해 웃음을 흘렸다. 그래, 끝낼 때가 됐지.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민두식 최종 유언장 수정본. 진짜와 가짜 이젠 아무도 구분 못하지. 그가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경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당신 손에 있어선 안 돼요. 선재가 고개를 돌렸다. 경채씨. 그녀가 비에 젖은 얼굴로 서 있었다. 돌려줘요.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제 그 이름은 내 거예요. 당신은 이미 선 넘었어요. 그래서 날 막을 거예요? 당신이? 그래요. 이번엔 제가 막아요. 그녀는 선재에게 다가섰다. 경채씨, 그러지 말아요.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된다는 게 뭔지. 그녀의 손이 선재의 손에서 USB를 빼앗았다. 끝이에요, 김선재. 끝이라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가 비웃었다. 당신 설이랑 같은 착각을 하네. 진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 착각.
진실은 결국 남아요. 아니, 진실은 언제나 늦어요.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놓으세요. 안나. 그럼 나도. 그녀는 그의 얼굴에 차갑게 내리쳤다. USB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바닥으로 떨어졌다. 물속에서 반짝였다. 번개가 치는 순간 그 금속이 불꽃처럼 빛났다. 그리고 펑! 차 안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선재가 비명을 질렀다. 아! 경채가 뒤로 물러났다. 김선재. 그녀의 눈앞에서 불길 속으로 그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병원 안 서리가 핸드폰을 받았다. 경채야, 무슨 일이야? 언니, 선재가 불에 탔어. 뭐라고? 그 사람 끝났어, 언니. 하지만 나도 끝난 것 같아. 경채야, 정신 차려. 지금 어딨어? 몰라. 언니, 아버지는 살아계시겠지? 그래. 살아계셔. 그럼 됐어. 뚝. 전화가 끊겼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태경씨, 나가요. 이제 끝났어요. 설혜씨. 그의 죄가 불로 씻겨졌다면 이제 남은 건 용서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민두식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제 안전해요. 두식의 눈동자가 천천히 떨렸다. 설이야, 나 아직.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회장님이 지켜온 제국. 이제는 제가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세울게요. 폭우가 잦아들 무렵 병원의 하늘에 희미한 새벽빛이 비쳤다. 태경이 민두식을 부축해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살아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 늙은 몸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나 보군.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 하지만 세상은 안전하지 않겠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만든 제국이 이렇게 썩어버릴 줄이야. 서리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회장님,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리해야지. 거짓의 불은 꺼야 한다. 그 시각 불에 탄 도로 한가운데 소방차의 불빛이 번쩍이고 경찰이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쪽에서 폭발음이 났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그들의 손전등 아래 불타버린 잔해 속에서 김선재의 명함이 발견됐다. 민강유통 법무팀장 김선재. 순찰관이 고개를 저었다. 끝났군. 하지만 잔해 사이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휴대폰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화면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다. 민두식 회장의 진짜 유언장 원본. 10월 9일 오전 3시. 금고 A-13. 누군가의 손이 재빨리 그 파일을 저장했다. 누군지도 모를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민강유통 본사. 침묵으로 가득 찬 회의실. 경채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과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옆에 서리가 들어왔다. 경채씨. 언니.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랬어요. 왜 막지 않았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람을, 김선재를. 그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떠안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이었나요? 아니요. 집착이었어요. 아버지의 자리, 그 사람의 야망, 그리고 제 욕심이었어요. 경채씨. 언니,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서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진실이 당신을 데리고 가겠죠. 진실은 늘 아프네요. 그래도 거짓보단 낫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경채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직접 뵙게 될 거예요. 그럼 그분 나를 용서하실까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묻는 질문이에요. 민두식의 병실.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 경채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부끄럽지 않다. 그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다. 하지만 아버지, 전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잖아.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란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거다. 그의 손이 딸의 머리 위에 얹혔다. 경채야,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사람의 길로 돌아와라. 민강은 더 이상 욕망의 집이 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민두식의 서재. 모든 가족이 모였다. 설혜, 태경, 경채, 수정, 세리, 지섭까지. 테이블 위에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민두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내 진짜 유언장이다. 모두의 숨이 멎었다. 여기엔 내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 적혀 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 위에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백설이를 민강유통의 차기 회장으로 임명한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저 여자가 뭔데요? 민두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 회사를 살릴 유일한 사람이야. 그건 회장님의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다.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너희 중 누구도 내 제국을 가질 자격이 없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돈을 사랑했고 자리를 탐했으며 심지어 피를 묻히기까지 했지. 그는 서류를 내려놨다. 하지만 서리는 달랐다. 그녀는 사람을 잃지 않았어.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너 같은 사람이라서야. 너는 태양을 삼키지 않고 그 빛에 타버릴 줄 아는 여자니까. 방안이 정적에 잠겼다. 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민강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였다는 걸. 그래. 이제 그 죄를 누가 짊어질지 결정된 거야. 그의 시선이 서리를 향했다. 이제 내가 빛을 삼켜라, 서리야. 하지만 타지 말고. 이 소식은 곧 세상에 퍼졌다. 민강유통, 백설의 신임 회장 공식 취임.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서리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민강은 이제 사람을 위한 회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동안 피로 쌓은 탑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 순간 플래시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가엔 상처가 있었다. 불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그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서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김선재. 취임식이 한창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장내를 가득 메운 환호, 그 가운데 서리는 단상 위에서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민강은 더 이상 탐욕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울렸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서리의 눈이 그를 본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남자, 김선재였다.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살아있었다. 얼굴 절반은 화상 자국으로 일그러졌고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마이크를 낚아챘다. 축하합니다, 서리 회장님. 청중이 술렁였다. 살아있다고요? 김선재. 기사엔 죽었다고 나왔는데. 그는 웃었다. 죽었어야 했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서요. 경비들이 달려왔다. 잡아라. 그가 외쳤다. 손대지 마. 손에서 총이 반짝였다. 장내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건 정의를 위한 복수야. 민두식의 죄, 그리고 너희 모두의 죄. 서리는 마이크를 잡았다. 김선재, 이 짓 멈춰요. 멈추라고? 나한테 멈추라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민두식이 살아있는 한 난 끝날 수 없어. 그가 총구를 돌렸다. 방향은 단상이 아니라 관중석이었다. 그곳엔 민두식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눈빛은 담담했다. 쏴라, 김선재. 뭐라고? 쏴라. 너 같은 놈은 결국 피로 세상을 이해하는 놈이니까. 그 입 닥쳐. 너 같은 놈을 만든 건 나야. 그러니까 내 원망은 여기서 끝내라. 그의 손이 떨렸다. 닥쳐.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 넌 내 스스로를 망친 거야. 그 순간 방 한켠에서 경채가 뛰어들었다. 선재 씨, 제발 그만. 비켜, 경채.
당신 아직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했잖아. 그래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제발 멈춰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쏘면 나부터 맞을 거예요.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멈췄다. 왜 그래?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 그만해요. 순간 그의 손이 떨리며 총구가 떨어졌다. 총성이 울렸다. 탕! 그리고 침묵. 총알은 벽을 스쳤고 선재의 손에서 총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경비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다. 그는 땅에 엎드린 채 웃었다. 하하, 결국 이래야 끝나는구나. 끝났어요, 김선재.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고개를 돌렸다. 설이. 민두식은 죽어도 민강은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 그래도 바꿔볼 거예요. 그럼 잘해봐. 태양을 삼키면 결국 타 죽을 테니까. 그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번쩍였다. 그리고 고개가 툭 떨어졌다. 며칠 뒤 법원 앞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다. 민강 유통 사건, 김선재 민경채 무기징역 선고. 설이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 알겠지, 설이야. 태양을 삼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빛을 가지려면 그림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이 빛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밤 민강 빌딩 옥상. 설이가 혼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흘러가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태양은 삼킬 수 없어요. 그저 함께 타오를 뿐.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난 그 빛 속에서도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그녀는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그날의 뉴스 자막이 흘렀다. 민강유통, 새로운 시작 선언. 신임 회장 백설이, 인본 경영시대 개막. 하지만 화면이 꺼지기 전 어딘가 어두운 골목.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파편이 들려 있었다. 탄피였다. 그가 중얼거렸다. 태양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불에 그을린 김선재의 잔혹한 미소가 드러났다. 그 순간 멀리서 설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선가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 또 시작되는 건가요?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민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 돌아온 악마, 그리고 새로 태어난 태양. 백설이의 빛이 세상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어둠에 삼켜질 것인가. 민두식에 숨겨진 비밀 상속자 등장. 민강 유통을 다시 뒤흔드는 충격의 한 수.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주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